맞춤법과 표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네.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과 수업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 수업 시작할게요. 자, 우리는 한글을 쓰지만 정확히 올바르게 쓰지 못한 적이 많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맞춤법을 지키지 않아서 곤란했던 적이 있나요? 네, 현아님. 저는 영어 단어 시험을 보다가 한국어로 답을 쓰는데 받아들이다를 받아들이다로 적어서 틀려서 당황스럽고 속상했던 적이 있어요. 네, 남경 학생도 말씀해주세요. 저는 친구가 문자를 주고받아 쓰는데 친구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서 서로 대화가 잘 되지 않았던 적이 있어요.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도 답답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 화를 내서 친구한테 미안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맞춤법을 지키지 않은 것뿐이지만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고 올바른 사용을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맞춤법이랍니다. 올바른 기준을 알고 있으면 맞춤법과 표기도 잘 틀리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말을 표기하는 규칙인 한글 맞춤법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이제 학습지로 넘어가서 학습 목표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알고 한글 맞춤법을 지켜 올바른 표기를 하자. 오늘 우리가 배울 한글 맞춤법이 무엇인지는 알고 시작해야겠죠? 아래 한글 맞춤법의 정의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한글로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규칙의 정관에 이르는 날. 잘했어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학습지 2장의 1번을 봅시다. 문장을 보면 가와 나의 형태가 다르죠? 일단 두 문장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깊고 작은 산골짜기 사이로 맑은 물 흐르는 작은 샘터리. 나 한번 읽어볼게요. 깊고 작은 산골짜기 사이로 맑은 물 흐르는 작은 샘터리. 비슷하긴 하지만 형태가 조금씩 다르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발표해볼 학생 있나요? 네, 남경 학생. 가와 나의 소리가 다른데 읽을 때는 가와 나의 소리가 같아요. 잘했습니다. 맞아요. 선생님이 정리하자면 가는 소리대로 적은 거고 나는 어법에 맞게 적은 거예요. 가처럼 소리대로 적을 때와 나처럼 어법에 맞게 적을 때의 장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발표해볼 학생 있나요? 네, 현아 학생 발표해주세요. 가는 말 그대로 소리대로 적는 거니까 쓰기에 편할 것 같고 나는 어법에 맞게 적은 거니까 읽을 때 편할 것 같아요. 잘했어요. 그럼 단점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발표해볼 학생 있나요? 네, 남경 학생 발표해주세요. 반대로 가는 독서할 때 불편하고 나는 쓸 때 불편할 것 같아요. 네, 모두 잘했어요. 자, 그럼 이쪽 1번 빈칸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답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장점과 단점 한번 적어주세요. 어려운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다 적으셨어요? 자, 다 적은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해볼게요. 자, 이제 정답을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가처럼 소리대로 적을 경우에는 실제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여 쓰기는 편하지만 발음을 그대로 적는 방식이므로 하나의 단어가 여러 형태로 표기되어서 읽는 사람은 뜻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처럼 어법에 맞게 적으면 쉽게 글을 읽고 의미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지만 실제 발음과 표기 사이에 괴리가 생겨서 쓸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33년에 조선어학회에서
맞춤법을 제정하였고 이로써 우리는 한글 표기의 기본 원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글 맞춤법의 역사를 아까 한번 읽어보았었죠? 질문하실 내용 있으세요? 네. 계기가 뭐라고요? 계기라는 것은 서로 어그러져 동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학습지 1장 2번에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1항을 보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를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는 뜻이고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단어의 뜻을 파악하기 쉽게 각 형태조의 원형을 밝혀 놓는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 2장 1번 문제 가로에 알맞은 말을 써볼까요? 다 적었어요? 2장을 보면 표준어를 기본 원칙에 맞게 적으면 다리미는 다리미로 적히고 뻐꾸기는 뻐꾸기로 적히게 됩니다.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네, 남경 학생 말씀해 주세요. 발음이나 소리처럼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소리대로만 적으면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2-2번처럼 소리대로 적으면 깊은은 깊은, 깊은은 깊고, 깊어는 깊어로, 깊어서는 깊어서로, 깊을은 깊을로 발음되어서 남경 학생 말대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2-3번처럼 깊은이 깊은으로, 깊고를 깊고로, 깊어를 깊어로, 깊어서를 깊어서로, 깊을을 깊을로 어법에 맞게 적어 단어의 뜻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법에 맞도록 함은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서 쓴다는 말로도 쓰일 수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자, 이제 한글 맞춤법에 대해 배웠으니 3번도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 푼 것 같으니까 맞춰보도록 할게요. 1번
무심히 땡긴다, 당긴다 중에 뭐가 정답이에요? 당긴다. 네, 맞습니다. 당긴다는 입맛이 돋구어진다라는 뜻이고 땡기다는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2번 오늘은 왠지와 왠지 우울한 날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뭐가 맞는 표현 같아요? 첫 번째. 네, 왠지는 왜인지에서 줄어든 말로 옳은 표현이며 왠지는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네, 웬일인지는 오해 웬 아닌가요? 네, 맞아요. 왜는 어미가 변형되어서 여러 가지 말로 나타낼 수 있는데 왠지는 오와 왜로 표기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3번 계속 가도록 할게요. 영희는 굳이 계단으로 간다고 우겼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뭐가 정답인 것 같습니까? 두 번째. 네, 완전 잘하시네요. 굳이는 고집을 부려 굳게 마음을 먹는 것이고 앞에 굳이와 뒤에 굳이는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네 번째 문제 계속 가볼게요. 철수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체포되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뭐가 맞는 표현 같습니까? 아, 앞에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채는 있는 상태 그대로를 뜻하는 말이에요. 채는 있는 상태 그대로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채는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지금 4번에 보면 철수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하니까 이 둘 중에 뭐가 맞는 표현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첫 번째가 맞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다섯 번째 계속 가볼게요. 세봉이는 그 문제를 가장 먼저 맞췄다 중에 둘 중에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거. 네, 맞아요. 잘하셨어요. 마치다는 답을 틀리지 않다라는 뜻이고 맞추다는 제자리에 앉게 되어 붙이다라는 표현으로 마치다가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에서 넘어가서 학습지 3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3쪽으로 넘어갈 건데 우선 단어는 어떻게 나눠지는지 아시는 학생 있나요? 네, 현아 학생. 단어는 줄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복합어랑 하나의 어구로 이루어진 단위어로 나눠요. 네, 잘하셨어요. 그럼 단위로의 예로는 뭐가 있는지 한번 읽어볼 학생 있어요? 네, 현아가 계속 읽어볼게요. 집이랑 하늘이랑 나무랑 잠자리 등이 있어요. 네, 그럼 복합어는 또 어떻게 나눠질까요? 복합어는 두 개 이상의 실질 형태소가 결합된 합성어랑 실질 형태소의 형식 형태소가 결합된 파생어로 나뉘어요. 궁금한 점 있는 학생 있나요? 저요. 네, 안경.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의 차이는 뭔가요? 실질 형태소는 구체적인 대상이나 동작, 상태를 표시하는 형태소예요. 구체적, 대상,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형태소이고 형식 형태소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않고
진짜 잘했어요. 통사적 합성어의 종류로는 이번과 같이 어근과 어근의 결합. 두 번째, 어미가 생략되지 않은 합성어. 네 번째,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결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근과 어근의 결합은 밤낮, 돌다리, 책가방 등 명사와 명사의 결합과 생글생글, 이리저리, 구석구석과 같이 부사와 부사의 결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힘들다, 값싸다와 같이 조사가 생략된 합성어가 있고요. 짊어지다, 접혀있다와 같이 어미가 생략되지 않은 합성어. 네 번째로 동방, 작은형, 첫 번째 등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결합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궁금한 점 있는 학생 있어요? 네, 현아. 수식어는 역할이 뭐예요? 수식어는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거나 선정하기 위해 첨가하는 문장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셨어요? 네. 그럼 이제 비통사적 합성어로 들어갈 건데요. 비통사적 합성어의 종류로는 첫 번째, 어감과 명사와의 결합. 두 번째, 어미가 생략된 어간과 어간의 결합. 세 번째, 부사와 명사의 결합. 네 번째, 우리말과 어순이 다른 한자어가 있는데 어간과 명사의 결합으로는 늦더위, 덮밥, 젓칼 등이 있고 어미가 생략된 어간과 어간의 결합으로는 오르내리다, 뛰놀다, 여닫다, 덤불다 등이 있으며 부사와 명사의 결합으로는 구슬기, 몰래카메라, 척척박다 등이 있습니다. 또 우리말과 어순이 다른 한자어가 있는데 독서, 빙산, 이건 등이 있습니다. 네. 그 부사와 명사의 결합에서 네. 척척박사에서 척척은 왜 부사로 사용되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에요. 척척과 같은 음성 상징어, 즉 의성어와 의태어는 부사로 적용됩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6번으로 넘어갈게요. 5번, 6번처럼 접두사가부터 만들어진 파생어를 접두파생어라 하고 전미사가부터 만들어진 파생어를 전미파생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접사인 접두사와 전미사로 이루어진 전미파생어가 있는데 접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항상 다른 어근이나 단어에서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접두사와 전미사의 차이를 아는 학생 있나요? 네, 남경 학생. 접두사는 실제 형태도 앞에 위치하고 전미사는 실제 형태도 뒤에 위치하는 차이 아닌가요? 네, 잘하셨어요. 한자를 써보자면 접두사는 머리 두자를 써서 실제 형태사 앞에 위치하고 전미사는 꼬리 밑자를 사용하여서 실제 형태소 뒤에 위치하는 접사입니다. 잘하셨어요. 그럼 이제 5번과 6번에서 접두사와 전미사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같으니까 이제 현아 학생이 답을 한번 말해보도록 해볼게요. 5번의 적두사는 한겨울의 한, 맨손의 맨, 햇과의 햇, 생고기의 생, 날고기의 날, 사과의 풋이고 6번의 정리사는 선생님의 님, 놀이랑 높이의 이, 지우개의 개, 공부하다의 하다, 덮개의 개, 복골의 보입니다. 진짜 잘했어요. 5번은 명사인 과일에 접두사 햇을 붙여도 품사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6번은 동사인 놀다와 넣다에 전미사 이가 붙여서 명사로 품사의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학습지 4쪽으로 가볼게요.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2항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장의 각 단어는 틀렸으면 원칙으로 네, 잘했어요. 네, 여기서 단어는 일정한 의미를 지녀가지고 독립하여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어가 아닌 접사들, 어간 뒤에 붙어서 활용하는 어미나 어떤 낱말 뒤에 붙어 어떤 뜻을 바꾸는 구실하는 정리사는 독립된 단어로 보아요. 그래서 띄어쓰기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주의할 점은 낱말 뒤에 붙어서 어떤 뜻을 더해주거나 말과 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낱말인 조사를 앞말에 붙여 쓰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조사는 혼자서는 뜻을 나타내지 못하고 앞말에 붙였을 때 그 뜻이 분명해지기 때문이에요. 질문 있어요? 그럼 만약 집에서처럼 같이 조사가 연속으로 쓰였을 때도 띄어쓰기를 안 하나요? 아니요, 띄어쓰기를 안 합니다. 조사가 둘 이상 겹쳐질 때도 어쨌든 접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붙였습니다. 그럼 학습지에 니은 예문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집에서만이라도 집에서처럼 어디까지입니까? 집에서부터. 이 표현은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사가 2개 이상 쓰여도 조사는 조사이기 때문에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하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명사, 하늘은 명사, 기적 컸다는 동사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다 띄워야겠죠? 시를 같은 어둠이 하늘을 뒤덮었다. 잘했습니다. 자,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 속담 다들 알고 있죠? 네. 모든 일은 원인을 따라 항상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는 뜻의 속담입니다. 네, 정말 똑똑하시네요. 맞습니다. 이 문장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띄어쓰기가 헷갈리는 이유는 의존 명사가 들어있는 데다가 부사가 생략되었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띄워줘야 하는데 이게 부사가 생략돼 있다 보니까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가 다시 나와서 부사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